권사님을 200번째로 모셨습니다. 오늘은 전 경북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윤용희 박사님을 모시고 앞에 있는 바와 같이 금년도의 미국 대통령 선거와 대외 정책, 특히 한미 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는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의를 통해서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게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오늘 그동안 한 번도 결석 없이 빠짐없이 오신 분 중에 한 분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송형익 선생님과 김대원 선생님, 잠시 식사 주시죠. 이 두 분 한 번도 결석 안 하시고 계속 오셨습니다. 또 오늘 조금 이색적인 분도 있습니다. 전에 한문 명강의 해주신 김종환 박사님이 네 분 함께 오셨습니다. 김종환 박사님 네 분 같이 인사해 주십시오. 김종환 박사님하고 한국을 많이 같이 하시는 김한성 수필가님 지난번에 인사드렸지만 또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지난 학기에 조선 풍류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고 연주도 많이 해주신 방종현 수필가님, 지금 현재 대통령의 부회장님이십니다. 그 바로 옆에 언론계에 오래 종사하시다가 지금도 우리 담수회에서 출판국장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수만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구시 교육정책을 총괄하시는 대구시 교육감당 제2인자로 근무하셨던 이병옥 교육정책국장님 모셨습니다. 윤용희 박사님하고 오랜 친구 관계로 오늘 특별히 오셨습니다. 자주 오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변함없이 오시는 분이 이병호 선생님 네 분 같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늘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담수회 부회장님 계시는 저쪽에 정수용 부회장님하고 이 앞쪽에 박종수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정학 초대이사장님은 지금 담수회 안에서 결제 중이셔서 오시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 시작할 무렵에 특별 공연 순서가 있습니다. 방종현 선생님 모시고 아름다운 선율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강의 전에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장면은 안동 하회 탈춤 노래입니다. 그 양반세계의 위선을 꼬집는 장면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다음 기회에 마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윤용희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인사하고 앉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김시종 수필가님이십니다. 전 필재 김종식 선생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못 오신다면 던지겠습니다. 됐습니다. 윤용희 박사님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도요 최근에는
대학에 와가지고 강의를 여러 번 좀 들어보면서 보니까 참석한 분들이 진짜 좀 각계 각청에서 다양한 문제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지금 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께는 선배님, 후배님, 또 동료들 오늘 보니까 대학에 동기들도 몇 사람 우연히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에서는 강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루에 강의를 하면 하루에 15시간 학점을 주는 강의를 15시간 해봤어요. 이 시간이 15시간 했는데 15시간이 시간이 너무 나겠는데 너무 없게 해보니까 아침 8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하니까 15시간이 너무 없게 그래서 시간 강사 시간을 지내다가 저는 교수가 되니까 일주일에 9시간 말을 그러니까 이건 뭐 일할 것도 없고 학교 와서는 뭐 하루 일해주고 나면은 6일은 내가 공부하는데 써도 그래서 저는 이 대학에 어떤 봉사 가지고 뭐 가르치고 도와준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혼자 공부를 해도 내 돈 가지고 공부해도 한번 해야 될 텐데 공부하니까 뭐냐면은 가르치니까 본문도 오지 또 논문 서면 뭐냐면 논문빈도 오지 또 발표하면 발표빈도 오지 방송에 나오면 방송에 또 출연료 주지 신문에 글 쓰면 기울여 주지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대학의 직장에 그 함정 하시면서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분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초기에 너무 고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직장이 어렵다 힘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또 봉급이 돈이 적다 이런 소리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생활하는 게 지장 없고 연구하는 데 지장 없고 그래서 정말 대학을 재밌게 지냈습니다. 교수들 간에도 재밌게 지내고 또 학생들 간에도 저 방은 뭐 늘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대학원생들이 항상 한 10명쯤 돌아가지고 커피를 갖다 저를 벽에 사놓는 사놓으면 이틀 만에 큰 거 한 통도 다 달라붙어요. 이럴 정도로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강의를 오래 해주는 바깥에는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방송 신문에 기고는 이제 바깥에 강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대학에는 나이도 비슷합니다. 다 20대 뭐 20살, 25살 전 군대 갔다 올 정도 있겠지만 또 전공도 정착을 하니까 똑같은 책을 봅니다. 뭐 수준이라든지 또 이러니까 딱 뭐 요 수준 딱 하나 맞춰놓으면은 그까지 하면은 옛날 참 뭐 이렇게 계시면 들어가지만 뭐 옛날 교수들은 뭐냐면은 노트 한 권 해놓으면 30년 그대로 쓴다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바뀌는 모르니까 그것도 모르니까 뒤에 도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됐는데 바깥에 강의를 보니까 여상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도 말씀하시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렵다 그러고 아이고 그게 대학에서 하는 거 강의지 여기서 그런 강의 소리 잘 듣깁니까? 그 대학에서 하는 강의지 뭐 우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괜히 머리 아파 죽겠단 말이지 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를 맞춰가지고 조금 낮춰가지고 하니까 나를 무시하란 말이지 나도 대학 나오고 뭐 사회고사 했는데 말이지 시시한 그런 소리 하라고 말이지 강의 안 하고 말이지 이런 비슷한 그런 소리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참 우리가 강의가 맹강의를 하든 어떤 강의를 하면 그 대상에 딱 알맞게 하는 게 제일 맹강의 아닙니까? 뭐 잘한다고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걸 맞추기가 제일 어려운 게 이 사회사는 강의가 특히나 요즘에 담수회라든지 인수자에 이쪽 쪽에는 우리 평생 교육 중에서 상당히 그 피식층들 반할도 상당히 많이 하셨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의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생껏 하시는 말해도 좀 덜 만족하더라도 뒤에 또 계획서 보완하시고 또 뭐냐면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저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뭐 제목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대정책 합리감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여름 내일 옵니다 우리 신문. 저 알까 갔을 때 어떻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보면은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왜그 나라 정세라든지 그 잘 관계를 많이 가진 게 뭐냐면 최근에 지금 보면 미국에도 우리가 미국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뭐 그때는 일본하고 중국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이제 미국 다음에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많이 뭐 여행도 많이 하시고 또 공부를 한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공부를 사람들 많고 교수들 많고 이렇게 여행도 하는데 그렇게 미국에 많이 가고 공부한 사람도 말이지 아마 미국 외국에서 학위 받은 사람 한 80% 이상은 뭐 미국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 보면 미국에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도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다룬다는데 책이 지금 한 번 벌써 요 2004년도 만들어도 지금 한번 다 지금 내가 써놨었어요. 그 책을 갖다가 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5권을 냈어요. 5권을 3권을 해가지고 이 5권을 냈어요. 이렇게 해도 아직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걸 했지만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못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근데 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렵느냐? 이건 1차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나라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보면 잠깐 할 수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주가 하나의 국가의 권하기 때문에 주마다 이게 다 법이 다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하는 것 같아요. 투표하는 이 기표 방법도 우리는 또래 뭐 사람 인적을 찍으면 안 됩니까? 저기는 사람 인적을 찍는 것도 있고 예비고사 있을 때 뭐냐면 사인펜 같은 하는 것도 있고 또 레박하는 것도 이래 문장 때문에 이렇게 땡겨가지고 나쁘면 찍히는 것도 있고 우리 분들은 또 이래 종이에 동그라미 치는 그거 찍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주마다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 7가지 이상이 이 기표 방법이에요. 그 대통령도 뭐냐면 등록 우리가 또 이틀만 하니까 딱 이틀만 끝나보면 돼요. 경선을 하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등록 일자가 주마다 다 다릅니다. 주마다. 미국의 대통령이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적게 나오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수한테 물어봐도 미국 대통령은 뭐 2명이면 3명이 가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 지금 보면 한 10명 전화 나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제 떠들들이 지금 한두 명은 나와야 되는데 10명은 어제 떠들 다 나왔다.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혼란이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최소한 한 분 대통령 선거인데 5,000명 이상이 나옵니다. 5,000명 이상이 나옵니다. 모르니까 뭐 안 온 거지. 우리가 아는 거는 2살에 3살 때가 없니다. 아는 거는. 그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지금 한 1,000명 알겠어요. 저도 다 몰라요. 5,000명 되는데 저도 한 1,000명밖에 몰라. 그 일반 사람들은 3,000명 모르거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가 우리가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고 이게 이해하니까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우리가 직선인지 간선인지 하나를 해결합니다. 이는 직선하고 간선하고 혼합 선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에도 어려운데 그 많은 나라들이 뭐냐면 두드려 해가지고 어려운데 그걸 갖다가 뭐냐면 2가지를 또 하니까 얼마나 2가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주의 주민들이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또 뽑고 그래가지고 과반수가 안 나오면 또 국회에서 또 대통령을 뽑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그래 되니까 개표할 때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학자들한테 그 미국에 동시들이 와건 놈도 우리나라 면들은 뭐냐면 즉선을 바래보면 좋을 텐데 그래 복잡하게 그렇게 가는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못 고쳐란 말이지. 우리도 뭐 한번 고쳐가지고 물에 될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헌법을 고쳐라 그러면은 4분의 3주의 비주를 봐야 됩니다. 그럼 미국의 큰 주가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한 10개 정도 되고 적은 주가 한 40개 됩니다. 근데 이 헌법을 고치려 하는 사람들은 어느 주에 살느냐면은 대체적으로 큰 주의 사람들이 항상 고치려 그래요. 얘는 표가 손해보거든. 그래서 적은 주에서는 절대로 뭐냐면은 헌법 개혁을 동의 안 합니다.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미국에는 특별한 거하지 않나 이 대통령 선거 제도는 바꾸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 미국 대통령이 개표하는 오래 걸리는 이런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는 참 잘 돼.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도 영국의 그 좋은 제도만을 빼가지고 최근에 뭐 해봐 2~3년 전에 이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제일 신식입니다. 우리나라 제도. 그 우리나라 제도 법이나 제도는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입니다. 미국의 뭐냐면 법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스려가면 못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대통령 3일 절대 못합니다. 자살해보든지 뭐 답답해서 죽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냐 3일 이상 하다 많이 죽습니다. 그만큼 뭐냐면은 이게 어렵습니다. 그 나라에 적응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가면서 좀 서로 이렇게 말씀들 놓고 중간에 들어가면서 조금 오늘은 뭐 이게 없어. 제가 이 사용을 잘 못, 오랜만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은 안에 그 자료들이 배가 있기 때문에 없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연방과 헌법체의 과정인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주가 먼저 생기고 주라는 국가가 먼저 생기고 그 주들이 국가에 합쳐가지고 연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이 될 때 뭐냐면은 만들자는 거 합의도 7년 동안 우리가 그 진행이 됐었어요. 오늘 뭐 시간은 될 때까지만 하도록 그래 맞춰 드리겠습니다. 뭐이 ICBU는 뭐 한 학기, 두 학기 뭐 해도 다 끝이 안 나는 그런 거니까 6만 말씀드리기도 하고 시간 맞춰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연방을 만들자 이렇게 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해보니까 역시 이제 국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국가 행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 역시 그거 자기 이익을 챙겨야 그래서 이제 컨주에서 버지니아 주 가는 게 이제 이 제일 큰 주인데 컨주에서는 이럽니다. 인구 비율을 하자. 무슨 국회의원도 뭐냐면은 상원하고 하원 이제 불을 뽑는데 인구비를 뽑자 이렇게. 적은 주에서 그렇게 하면은 뭐냐 큰 주에 삼성 대통령 오지 적은 주 잘 안 나오니까 적은 주를 대표하는 뉴저지 주에서는 뭐냐면은 그래 안 된다. 그래 우리 연방에 못 들어가겠단 말이야. 왜 우리가 들어가지고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저쪽 쪽에서 독재라든지 권위주의 정치에 뭐냐면은 그걸 벗어나가지고 자유로운 신천지에서 민주주의 정치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을 건너왔는데 여가지고 큰 점 밑에 우리가 집에 와가지고 살 것 때문에 우리는 다 돌아가기가 이거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 뭐한다. 그러니까 돈도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도 어떤 날든지 같이 하자. 권한을 똑같이 하자. 그래서 저건주에서는 뭐냐 의회를 하나 하자. 하나를 하고 표도 뭐냐면 하나를 하는데 국회의원 숫자를 똑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권한이 의회에서 똑같도록 하자 이렇게. 그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뭐냐면 뽑는데 똑같은 동등을 가지다. 만약에 A주가 뭐냐면 인구가 10명이라도 10표, 인구가 100명이라도 10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통령 가선 뽑자. 이게 주장입니다. 이게 팽팽하게 뭐냐면 그 7년 동안 되는 데서 그래 나라가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나라를 만들 못하는 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다 우리 청년 중간에 타협하듯이 싸우다 이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지역 이익을 위해서 주장을 하니까 이 헌법이 안 되겠다. 헌법이 안 되면은 연방을 만들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포네티컷도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뉴욕 발구에 동북쪽에 있는데 예일 대학에 있는 그쪽 쪽인데 유해분인데 이게 포네티컷도 줄여서 가만 보니까 안 되겠다. 중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큰 주에 이해하는 또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박수도 커야 될 거다 이거. 그거도 되는 방안을 하나 해주고 또 저건주도 망설이다. 큰 주 주들이 한두 서류만 짜보면 뭐냐면 전부 다 저건주는 매일 뭐냐면 가서 집에다 사는데 뭐냐면 대통령은 뭐 국회도 못 보고 이러니까 저건주의 발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상원은 뭐냐면 상원은 크든지 적든지 걔는 두 명을 하자.
요거는 적은 주 의견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주는 뭐냐면 임금위를 하려면 하원은 임금위를 하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음이 딱 맞지 않지만도 적은 주는 뭐냐면은 그래도 상원에서 동등히 해주니까 뭐 동등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는 그건 안 되고 해가지고 좀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대화가 되고 또 큰 주에서도 뭐냐면은 하원에서 뭐냐면 임금위를 하니까 자기 요구대로 관철됐다면 그러니까 마음의 상황까지도 똑같이 하면 좋겠는데 임금위를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들어줘야 우리가 또 연방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타협이 돼가지고 우선 국회의원은 상하양을 하고 상원은 똑같이 도명을 하고 하원은 그 주에 임금위를 뽑는다. 이렇게 이제 일단 합의를 한다. 그래 완전 이제 또 대통령을 선거 뭐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한테 제일 처음 나오는 뭐냐면은 직선제단이 놓습니다. 직선제니까 직선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알기로 뭐냐면은 미국이 400년, 500년 뭐냐면은 그 건강한 제가 그래 오래 되는데 1700년 같은 거 지금 한 400년, 300년 넘게 안 됩니까?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교통도 그때 지금 같으면 뭐 가능한데 교통도 불편하지 말이지. 그 먼 거리에 뭐는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지적 수준이 그때 뭐 미국 건국될 때 그때 수준이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 이제 선수들은 좀 있겠지만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못 먹고 살아가지고 갈 사람 뭐 이런 사람 많겠어요 이럽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직접 선거했구나 정치 대통령 뽑는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의회에서 뽑자게 됩니다. 의회에서 뽑는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제일 지배되니까 영국의 의회 정치가 똑같지 않나요? 그러면 영국 의회가 대통령을 뽑으면 대통령은 의회에 먼저 놓여야 된다. 의회가 놓여야 돼. 의회 말 안 들으면 쫓기나가고 그러니까 항상 의회 눈치고 살기는 그런 대통령 가지고는 강력한 뭐냐면 못한다. 또 이런 이야기 돼. 그 눈을도 많은 소리지. 그럼 어떻게 하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그것도 한참 놀아야 돼. 이래가지고 결국 타일 반기 아이디어가 된 뭐냐. 우리 국회의원 뽑는 척을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지. 국회의원 숫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말하는 게 국회의원을 대신하는 뭐냐 그런 선거인단 제도를 한다다가 처벌을 그런 몰랐습니다. 뭐 옛날부터 보면 대통령도 없지 주로 의회 제도가 없었거든 영미에서는. 그런데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여자 대통령 하려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냐면은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눠보니까 그것도 또 일리가 있거든. 가만 보니까 직선하려 하려고 그랬지 적은 주에서. 큰 주에서는 직선하고 적은 주에서는 간선을 해가지고 동동을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국회를 뽑는 그 비율이 바로 국민의 간접적인 그런 대표성이 좀 있으니까 대통령도 각 주의 국회의원과 똑같은 상하 양하 똑같은 수의 대열 선거인단을 배정하고 그 선거인단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다시 또 대통령 선거 하자 하는 이런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도 굉장히 복잡해서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에 뭐냐면 선거한다는 제도를 그렇게 해가지고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선제 아까 말했습니다. 직선제 우리가 헌법을 하나 고치를 그러면 적은 주에서 절대 안 들어줍니다. 이제 과정을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편하지만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에 주장한다는 그런 게 있으면은 미국 연방이 해체됩니다. 저기는 탈퇴 권한이 있습니다. 탈퇴하려 그러면 뭐냐면 4분의 3 의회에서 뭐냐면은 동의를 얻으면 그 주는 스스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탈퇴하고 일어나면 뭐냐면 미국이 분열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가지고 걔들 별맞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거인단을 그러면은 주에 배정할 때 아까 국회의원 숫자로 이래 한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뭐냐면 주가 될 때는 새로운 주가 이래 성격이 됩니다. 주가 아니죠. 하와이 주다, 알라스카 주다. 이는 1959년에 주를 성격했습니다. 그래서 성격할 때 어떻게 주느냐? 인구가 적든 많든 크든 적든 최소한 상원을 2명 줘야 되죠. 무조건 2명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하원도 또 한 명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라스카가 지금 상원을 2명이 하원 할 때가 됩니다. 셈이
국회의원 3명인데 상원은 2명인데 하원 하나밖에 안 돼. 그 왜냐하면 인구비례를 하원 하나 들어가고 기초 들어가고 상원도 기초로 기본으로 줄을 깔아줘야 되니까 그걸 해줘야 돼. 주가 아닌 데서는 대통령 선거권이 없습니다. 주가 아닌 데서. 그 주에만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있는 거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면은 미국에는 서울에만 와싱턴에 대통령 선거권이 없습니다. 와싱턴에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영 모르네 영 몰라요. 오늘 참 잘 오셨다. 와싱턴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연방이 직관이 돼가지고 없습니다. 왜? 주가 아니면은 상황이 국회를 둘 수가 없습니다. 선거인단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와싱턴에 지금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을 고쳐가지고 1961년부터 뭐냐 최선의 주로 인정을 해가지고 세표를 주자. 그건 국회는 없으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세표 줄 게 있는데 그 최하 수준 해가지고 국회는 없지만 최하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와싱턴 DC에 세표의 선거인단을 둔다. 그거는 1960년 통과돼가지고 대통령 선거는 이때까지 없다가 1961년부터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뭐냐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수들 보면 중간 정도가 와싱턴 국회의원이 있다. 내 봤다 이런 게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완전한 국회의원 아니고 없어도 하겠죠. 참말은 표할 것 없는 거. 그제 가지고 국회의원하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 아니 되면 될 게도 그때 국회의원을 할 수 있죠. 이래저래 그러나 공식적으로 뽑아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그래서 현재 이제 선거인단은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나 하면은 하원익을 전체적으로 보면 435명. 그 다음에 상원은 50개 주니까 100명이 한 주에 두니까 100명 아닙니까? 100명. 그래가지고 1960년까지는 535명의 선거인단이 대통령 뽑았습니다. 그런데 1961년부터는 아가씨 와싱턴 DC의 협회가 합쳐져가지고 538표로서 선거인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려고 그러면은 여기 가반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538표의 가반수는 270표. 늘 우리가 보면 270표 하는 것 갖다가 굉장히 많이 모으는데 270표는 538표의 과반수 수가 270표. 만약에 270표를 갖다 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근데 현재는 우리가 아가씨 민주당과 공화당이 압도적인 다수로 두 당이 양당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2명 간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이렇게 바로 개판이 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개판 나지 않을 같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까지 뭐냐면은 내년 뭐 중간까지 잘못되면은 중간까지도 대통령을 못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일이냐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하는 사람이 뭐 대통령을 들어봤습니까? 본래 민주당 케네디가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계열인데 나영은 민주당 놓으라 이래다 놓아서 선거도 해버릴까? 이미 뭐냐면은 바이든이 대통령하고 자리를 꽉 잡고 있으니까 뚫고 들어갈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런데 바이든도 인기 없고 트럼프도 인기가 없으니까 이거 내 3회 뭐 좀 놓으면은 양쪽으로 싹 끌당기면은 나도 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계산으로 지난 10월 달에 뭐냐면은 민주당을 탈달해가지고 지금 무소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뭐냐 상당 처음에는 오전에 20%좀 지지를 얻었어요. 20% 지지를 얻으면 뭐냐면 거의 3분의 잘하면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 지금 보니 경나지가 14%좀 차지하고 있는데 14% 차지하는데 이게 몇 개 조에 압축적으로 지지를 하면은 선거인단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고루 흩어지면은 25% 전국적으로 얻어도 한 표도 못 얻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요 이제 표를 따는 게
주민들이 선거인단을 보고 투표를 하는데 주민들이 지지한 숫자대로 선거인단에 민주당 공화선거인단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고 48개, 50개 주 중에 48개 주는 그 주에서 1명만 한 명만 이기도 그 주에 선거인단은 몽땅 이기는 정당에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선자 독식방법, 선자 독식, 이기는 사람이 모든 표를 다 가져간다. 예, 선자 독식방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 이제 모든 나라가 이거 선자 독식방법이냐? 그 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가 또 있습니다. 메인주하고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상원 2개 목세 선거냈지 않습니까? 요거는 고주에 메인주에 전체에서 이긴 정당이 2표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하원의 3표에 들고 요거는 각각 하원의 각각 선거구에서 이긴 정당이 가져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좀. 그래서 그런데 왜 대통령 출마자가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금 보면은 뭐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출마를 해가지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질문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출마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1000명 됩니다. 1000명 되는데 미국에는 우리 같으면은 투표용지에 등록을 해야 그 돈을 낼 때가 있습니까? 후보에서 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기타, 쉽게 말하면 기타난이 있습니다. 용지에. 용지에 있기 때문에 뭐냐면 대통령 안 녹아도 그 사람이 그 기타난에 이름을 써보면 옆 사람이 들어가서 이현하고 박아서면 두 사람도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공격을 받아야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받으면 유리하다는 것이지 민주당 공화당 아이들이라도 무소속이라도 많은 지역은 표가 제일 많아보면 선거대 제일 많으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에 이제 우리가 전당대회에 나가는 대열을 뽑기 위한 그런 예비선거 운동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번에는 이미 3월달에 대충 예비선거는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경쟁 향감이 있는 게 없이 안에 내부적으로 지금도 진행되어 있습니다. 6월 중순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이제 3월 지나서 중요한 거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까? 아니 후보 아닙니다. 우리는 후보에 가는데 후보 아닙니다. 후보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 근데 7월 달에 공화당은 전당대 해가지고 거기에서 뽑히고 민주당은 8월 달에 전당대에 가서 대의원들 표를 많이 받아야 되지. 지금 우리 예비선거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예비선거 공천받고 살 때 표를 찍으면 몇 표 그 사람 가져가 보지 않습니까? 고용대표입니다. 누구 몇 표 얻었다 해가지고 전국에 이래 합치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에는 그래 하지 않습니다. 나는 5분의 전당대에서 공화당에 트럼프를 찍겠다. 말라이를 하는 겁니다. 말라이니까 8월 7월 때 가지고 안 찍을 수도 있다. 그 미국은 신뢰의 전쟁입니다. 때까지는 그게 지켜졌어요. 나는 트럼프를 찍는데 가면은 그 사람은 전부 다 트럼프를 찍어 왔으니까 과반수 넘어가지고 공천이 3월 달에 과반수 이상 표를 따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그럴 수도 있다. 안 찍을 수도 있다. 근데 거기에 가서는 3월 달에 예비선거 때 누구를 찍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반드시 7월 달에 전당대회에 가서 찍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주도 있고 그 관계없이 자유롭게 네 마음대로 찍어라. 이렇게 하는 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그 관계없이 자기가 찍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찍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보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 미국에도 나타나니까 또 우리나라의 선거 전문가 아닙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부정부패하고 말이지. 이 후손들이 지금 미국 많이 가 있거든요. 각국에 지금 뭐냐면 부정부패하고 권력 남용 이런 후손들이 미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군사들이 전통적으로 청기도전을 갖고 있는 미국 국민들 좀 오염시키게 이 두 시민들은 말이야
법이 이랬는데 이러면 우리 이길 수 있는데 못 이러는 말이지. 이거 가지고 첫 번에 몇 대나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말이야. 약속에도 안 하고 되는 것같으면 이름을 되는 게지. 뭐 그거 들어가 돈 주나 밥 주나 뭐하나 이걸 장대기 말이야. 아 이거 자꾸 하니까 피가 손상기를 주는 거야. 트럼프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뭐 지금 미국에 반대로 나도 그렇지만 반대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인정을 안 해요. 특히나 저 트럼프는 정말 사기를 가지고 부정을 가지고 대통령 지금도 매력하고 있습니다. 법원하고 지금도 어제 지금 선스캔들 때문에 지금 재벌 받았거든요. 판결을 배심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유죄로 일단 났는데 평양은 7월 10일에 하도 그랬대. 그런데도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그건 뭐 돈을 갖다 어디 그 성스캔들 때문에 그 관련한 게 지금 7천 원인가 내라고 7천 원 내놔야 돼. 최근까지는 그런데도 절대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그런 군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대로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 대통령 결정이 안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보통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죠. 11월 달에 있고 12월 달에 있고 내년 1월 6월 세 번 있거든요. 세 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교과서 대통령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너도 그렇게 배웠는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뭐냐 하면은 단선이다. 단선이 가깝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가 뭐냐 하면은 11월이다. 이래 교과서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보면 뭐냐면은 미국에는 직선하는 거는 뭐냐면은 11월 달이고 간선하는 거는 12월 달에 선거. 이게 뭐냐 선거하고 날짜하고 이게 우리 교과서에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한 번에 지급해버려. 11월 달에 선거, 주민들이 선거날 선거하는 11월 달 대통령도 이걸 대통령으로 보는데 그거하고 12월 달에 선거인단에 선거하는 이걸 한 달짜리 보는 날짜가 다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뭐냐면은 미국에는 아까도 미국에는 이 선거를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원이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참 이거 제도가 잘 돼가지고 딱 선거 끝나고 나면 뭐냐면은 끝나고 나면 중앙선거관리원에서 그 다음날 안 되면 새벽에 그날 밤 늦게 뭐냐면은 선거관리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은 결정합니다. 표를 해가지고 뭐 다리 였으면은 딱 끝내가지고 그 다음날 뭐냐면 당선권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대통령. 저기 대통령 당선권이 없습니다. 혹시나 대통령 미국 대통령 당선권이 있다는 들어봤습니까? 나는 책을 그렇게 많이 봐서 아직까지 미국 놈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당선권이 없습니다. 그걸 좀 이야기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지난해 문제 발견은 우리 같으면 트럼프가 지약하더니 말았더니 중앙선거관리에서 바이든 당선이겠고 그다음이니까 뒤에 뭐 법대로는 법안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렇게 해줄 놈이 없으니까 트럼프가 주장하니까 그쪽 진영에서 일가 있거든. 바이든은 아니다 말 당선됐다 11월 달에 말. 트럼프는 뭐지? 과거도 뭐든가 괜찮은 되니 지금은 아니다 뭐 1차 네가 됐다 하더라도 1차 되니 1차는 12월 달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538명 모여가지고 분명히 선거를 하는데 이래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과거는 어떻게 됐냐면 11월 달에 선거 인사들을 선거해보면 그 숫자 선량을 봐가지고 많은 쪽에 하고 저쪽에 구별이 됩니다. 12월 때 선거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패자가 지금까지는 패자가 그걸 보고 패자가 뭐냐면 먼저 전화를 걸립니다. 한 180년 동안 전통적으로 패자가 선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 좀 잘해주시오. 근데 축하를 합니다. 그러면 당선자는 뭐냐면 저 사람에게 우리나라 말로 당신이 내가 하면 더 훌륭한데 참 오래 우여우여가지고 접어서 안 된다. 그러나 우리 국가를 다 같이 힘 모아가지고 우리 발전시키자. 이래 끝나보는 당선자도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그날 바로 말이지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가까운 오방국에서 뭐냐면은 축전을 칩니다. 앞으로는 축전치만 그 대창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뭐냐면 11월달 되다 해서 저 축전 다 치거나 버려요. 쳤는데 그게 끝에 비밀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 괜찮은 거 없었어. 그런데 저기는 선거 절차를 법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 대자가 졌다 가면 그 다음 절차 계획은 무시해보고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선이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11월 때 가지고 표를 우선 많이 따는 것을 낸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미국 내도 대충 관례 1차적으로 표를 계산하는 보면 뭐냐면은 미국에 유파이 통신사가 있습니다. 저는 언론을 최고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대에서 뭐 정부에서 누가 이거 저거 뭐 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유파이 통신사 와싱턴 지구에서 뭐냐면은 이 선거표를 관리하는 중국이었어요. 그래 거기에서는 유파이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 때는 직원을 갖다가 그 선거를 위해서 10,000명 따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가만 이 내도망이 이렇게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와싱턴 지국에 정말 정치부장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 양반이 결제해가지고 내보내면은 모든 신문사는 그걸 받아가지고 누가 표를 누가 됐다 이런 식의 세계 나가도 되는 거. 그런데 그거는 이때까지 그걸 믿어왔다 이긴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전 사람이 배자가 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들어보면 뭘 가래 네가 네가 뭐 한다고 뭐 대안이 안 되니까 신문사는 뭐 신문사지 네가 모든 거는 네가 뭐 됐다 아니야 돼서 아니 진행중이야 뒤집겠냐 할 점이야 너 어쩌고 건너 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슨 유폐가 뭐냐면 결국 그건 없거든 일단 판례죠 믿어가지고 상호 이해를 해가지고 결정이 딱 해왔는데 그런 거 어디서 하니까 별거 없는 거야 그럼 뒤에 선거인단 한번 해보자 선거인단 또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인단 가서 또 선거하니까 또 바이든이 이겼다 그럼 저쪽이 그래봐 이걸 갖다가 가서 그날 12월 달에 선거인단에 투표하면 그날 개표를 해야 되겠네 이 개표를 안 합니다 또 개표를 또 표를 해가지고 그건 공개적으로 합니다 어느 줄은 바이든 어느 줄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이 딱 선거인단 맞네요 저는 어떤 뭐냐면 이쪽 쪽에는 뭐냐면 트럼프 이쪽 쪽에는 바이든 이래 지켜보면 그저 비밀하는데 개정 행식적 얘가 아직 뒷면이겠죠 노골적으로 우리 찌를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 해보니까 이쪽도 좀 많은 지금 보는 거예요 이쪽에 많으니까 이쪽에 당선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발표할 일이 없어요 알기로서는 아는데 이쪽에 좀 많다 바이든이 좀 많다 트럼프 이들 때 찌는 사람 좀 적다 이래 눈좀 버리겠네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해가지고 바이든 당선이 했는데 그거 할 일이 없어요 그래 이거는 문제 하느냐 내년 1월 6일날 새 국회가 열린 의회에서 합동 회의를 처음 열립니다. 이번에 국회의원도 같이 선거하지 않습니까? 상황도 같이 하는데 그 당선된 사람들이 11월 6일날 전부 다 모입니다. 어느 사람이 모인데 거기에 사회자 누구냐면 상하이 아무리 모일 때 사회자는 부통령인 상원 의장이 사회를 봅니다. 그 사회를 보면서 뭐냐면 그동안에 2달 동안 그 석 달 동안에 선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 최종 점검 거기서 이해가 없다 하면 아까 당선된 뭐냐면은 그 사람이 되겠지만 이해가 있다 하면은 다시 또 완전 에이드 대구의 대표자들이 우리 대구의 대표에 문제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다시 대구에 오가지고 다시 또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 결정 투표를 합니다. 그럼 결정 안 됩니다. 그 만장일치가 돼야 그날 1월 6일 날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이래 이제 선거인들 아까 말씀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됐는데 전에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은 가해가히 탈거 없이 발령 찍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선거인단이 찍었는데 그거는 신뢰적으로 찍었다 했지 안 찍으면 잡아가는 건 없습니다. 어떤 주는 찍으라 또 믿고 니를 갖다가 뭐냐면 바이든을 찍으라 했는데 네가 다른 데 트럼프를 좀 했느냐 그래가지고 찍으라 이게 법정에 있는데 안 찍어도 얘를 많이 안 찍었다고 그런 주는 한 500만 원만 벌금 내면은 표가 좀 찍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네 맘대로 찍으라 하는 게 또 반전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니 과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걸 못했는데 트럼프가 많이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있거든요. 요거 보면 한 270표 할까 봐 가만하겠습니까? 지난 260표, 265표, 아이들은 275표, 요것도 구청이 건대시고. 그러가는 거, 11표 이렇게, 아이들 인 같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말로 뭐냐면, 대의원들을 술독에 넣어가지고 빠져 만드는 얘기입니다. 돈 가지고 매수하면은 10표만, 이쪽에 10표만 하면은 충분하게, 그럼 뭐 될 수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부정은 아니지. 부정은 아니지.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신뢰 때문에 안 했지. 법적으로 부정이 아니지. 할 수 있어요. 돈 주게는 맞지만 말로서 설득해가지고 해가지고 뺏어왔다. 하는 겁니다. 성공도 있는 거. 대여도 성공도 있는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는 뭐냐면은 중간에 특히나 조지아주에 이 주에서는 법무장관이 국무장관이 그 주에 선거를 가야 합니다. 주지사. 예, 선거에서 선거에 언제 누구 됐다 이랬다 주관이 완벽하지 그것을 합니다. 지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냐면은 당신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좀 돈을 해봐라. 오버에 뭐냐면 당신 주에 있는 한 5판만 뭐냐면 나한테 주면은 내가 대통령 되면은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당신도 뭐 한 자리 줄 수 있지 않나? 이래서 막 전화를 가지고 막 압도를 했어요. 그래도 조지아 지사가 못한다 했어. 못한다. 그 재판에 걸려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또 뭐냐면은 그걸 것도 하다가 안 되니까 가만히 내년 1월 6일 그때는 2001년 1월 6일 아닙니까? 그때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가 수고해야 돼. 왜냐 그때 부통령이 누구냐면은 펜스 동아당에 자기 밑에 부통령이니까 펜스를 들어가지고 당신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 해보소. 당신이 사회를 본다 이게 사회 보는 사람 영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런데 당신이 뭐냐면 조금만 이해 있는 분들 이해 있다. 맞다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투표를 사용하면은 이룰 수 있단 말이야. 당신이 좋은 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뭐냐면 나는 그런 짓 못하고 그런 짓 못하고 부통령이 그렇게 할 권한도 없고 그래야 지금 아이고 트럼프가 펜스를 부동시키는데 얼마나 친합니까? 저기 친한데 이제 완전 적이 돼가지고 이래 말도 안 합니다. 지만 안 된다고. 그게 뭐냐면은 인류 의회 난입 폭동사건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대충 그런 재판을 많은 걸 쭉 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 좀 신나게 예. 조금만 해주십시오. 네, 잠깐만요. 오늘 이정우 박사님이 이쪽에 와 계십니다. 이정우 박사님, 전에 우리 여기 오셔서 강의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전희 한약방의 원장님 오셨습니다. 신전희 원장님. 방금 계셨는데. 그 다음에 앞에 서 계시는 우리 서정학 초대 이사장님이십니다. 강의를 지금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뒤에 박윤본 선생님, 김영근 교육장님, 이구동 선생님, 거기 좀 학교 동문들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방종현 수필가님 모시고 연주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를 들으시는 동안에 혹시 화장실 가실 분은 잠시 다녀오셔도 되겠습니다.
김일성 선생님, 최선규 선생님, 전남중 선생님, 최수현 시인님 오셨습니다. 정세나 시인님도 오셨습니다. 앞에 박향 시인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걸 어떻게 소개해야 되죠? 제 집사람도 와 있습니다. 서정숙 여사 일어서 오시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둘째 시간 윤용기 박사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고객의 그래서 자료를 제가 봐오니까 우선 이걸 설정히 넘기면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주는 이 페이지 그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이 페이지 표 1그 한번 보시면은 우선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과 등록 규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미국에는 우리나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번 등록하면은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고 거기도 해야 되겠지만도 형식적으로 주마다 따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따로 등록하는데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은 전당대회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주고 그게 절차 따라가지고 하면은 한 번만 끝나는데 특히나 이 기타적 무소속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주마다 이 추천을 받는 게 우리 같으면 대통령 같으면 2,000명에서 5,000명 또 구형 같으면은 200명 300명 주민대 추천 받아가지고 등록하시오 무소속 그래 되겠는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별로 광역 기초에 되어 있는데 저기는 그게 없으면 주별로 따로따로 합니다. 그럼 무슨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당대회 대회를 보내는 예비 선거도 주별로 따로따로 합니다. 당원들만 모여가지고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경우도 있고 이걸 코컷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간부 회의 이런 데서 놓은 건데 이 간부들로 모여가지고 한다는 그런 지금은 뭐냐면은 정당 당원들로 모여가지고 쉽게 말해 전당대회에 보낼 대회를 뽑는 걸 갖고 코컷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코컷하고 프라이머리를 다 같이 예비선거 이렇게 같이 공동 국가가 다른데 조금 다릅니다. 프라이머리는 어떻게 하냐면 대구 같으면 대구에 국민의힘 당원하고 일반 사람들도 누구나 같이 가가지고 먼저 먹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뽑는데 나도 참석해야 되려면은 해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성이 아니겠죠. 아까 좀 미국에는 신뢰 정치입니다. 우리 같으면 조세균 씨는 거기 다니고 당원도 아닌데 지금 싸구라지시구나. 지금 어디 민주당에서 옮기거나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에서 옮기거나 당원도가 됩니다. 다른 당에 다른 데가 할 수 있는 건 일반 사람도 하고 정당 사람도 하고 양쪽 섞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완전 개방은 프라이머리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걸 또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사람도 미리 등록한 사람만 하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 못하고 하는 거. 이렇게 구별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뽑는데 저기는 이제 6개월 동안 하지 않습니까? 1월달부터 6월 18일 날 마지막 예비선거 끝납니다.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다른 말씀드릴 수 없고 보면은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비선거에서는. 그걸 민주당과 공화당이 제일 처음 당원들만 모여가지고 대표자를 뽑는, 대의를 뽑는 아이오와 코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민주당과 당원들을 모여가지고 대표를 뽑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1월 초 내지 2월 초 대충 그렇게 주 당에서 뭐냐면
당위원회에서 당에서 뭐냐면 결정하니까 날짜가 선거때마다 조금 다르면 제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주에 뭐냐 아이오와주가 그렇게 숫자가 한 350만 명 되는데 많은 주가 또 대표가 많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국도 바람을 굉장히 탑니다. 선거 바람 가는 말이죠. 그래 거기에서 뭐냐 표론 비표가 안 되는데 이름 없는 사람이 뭐냐면은 1등을 했다. 그러면은 세계 전 언론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돼서 스프라이트 비춥니다. 그래 그러니까 각종이니까 전혀 모르는 시골에 있던 사람한테 확 떠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우리나라 선거하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 그러죠. 미국에는 돈잔치입니다. 돈잔치. 지금 매일 신문에 나옵니까? 근데 돈도 잘 거치더라고. 하루사에 뭐 밑병 700억 어제 트럼프 한번 선거들 때 뭐라 팽길라고 나니까 24시간 만에 얼마가 졌는데 730억 그랬죠. 하룻밤만에. 그래 그거는 뭐 하루 쓸 것도 안 됩니다. 밑종서 쓰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는 돈이 없으면 선거 못합니다. 돈 없어. 그래 되면은 재벌 대리인 사람들 저 사람 좀 낼 가능성도 조금 있겠다. 그러면 그 수들대로 돈이 선거자금 정치사람 들어옵니다. 그래 이런 어떤 사람이 상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가 코커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많아가지고 이게도 표현은 얼마 안 됩니다. 많아도. 그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프라이머리에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하는 뉴햄퍼스주 프라이머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당원하고 일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투표하기 때문에 앞에 아이와 코커스보다 그거는 당의 의사만 좀 반영이 되는 걸 나타나지만 이기도 일반 주민들 의사는 반영이 안 되거든요. 뉴햄퍼스주 프라이머리는 당원하고 일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기면은 상당히 더 고민을 받는 그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냥 20표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도 한 표라도 거의면은 19표하고 20표하고는 굉장히 차이 납니다. 1등, 2등 거는 뭐. 그래 되면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언론에 비추고 자금이 막 쏟아지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 인기 높고 잘 알지도 않은 사람이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비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뒤에 선거도 그러면은 앞에 졌더라도 아이오하고 졌더라도 뒤에도 그렇게 하면은 이 경선 될 수도 있겠나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나 뉴햄퍼스 같은 데는 적기 때문에 주가 적기 때문에 후보들이 뭐 자기 자영 타고 걸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부지런한 데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미국 전쟁에 할 때는 걸어가지고 자동차 타고는 선거가 안 됩니다.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유서를 해야 되지. 거기에 뭐 자동차 타고 걸어다니기 가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뛰는 거는 돈 없는 사람이 인기 없는 사람이 탁 올라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 예비선거 때 해보고 연습을 해보고 어느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전당대회까지 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두 분 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그 수천 명 되는 뭐냐 후보들이 우리가 모르는 후보들이 근데 정리가 됩니다. 1차 할 때 한 5, 6명 민주당 과대하고 후보들이 한 5, 6명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뉴햄퍼스 또 한 더 가면은 거기서는 뭐냐면은 두서너 명, 2명, 3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 대단하면 대충 요각이 벌써 드러나요. 그런데도 두 번 했는데도 이게 뭐냐면은 대충 사퇴를 합니다. 자신 없는 사람은 사퇴를 하는데 두 번 했는데도 5등, 6등 했는데도 사퇴를 안 하고 뻗친다기. 그러면 이 예비전이 계속 진행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언제냐면 3월 첫째 화요일 날 예비선거가 있습니다. 3월 첫째 화요일 날 슈퍼 화요일인데 그날이 왜 중요하냐면 그날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의를 뽑는 주들이 제일 많습니다. 16개. 민주당은 16개 주하고 지역 송령 하나고 이렇게. 공화당은 15개 주가 그날 선거, 대의를 뽑는 그런 선거, 예비선거. 근데 거기에서 압도적 누가 이를 따라가지고 과반수 얻으면은 이거는 전당대회 가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비선거는 이게 별 무의미하고 힘이 빨리 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거의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대충 다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하고 뭐 가만히 있든지 안 그러면 당신을 지지한다는 이름을 해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때부터 우리 눈에 떠있는 게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2명밖에 안 모이는 그게 3월 첫째 화요일 지나면 대충 용을 나타나는 그 세 개가 이제 예비선거는 대체적으로 3월 첫째 화요일 끝안 나면은 그 다음에 뭐냐면 주 두 번째 3월 두 번째 화요일 날이 또 한 4개 주쯤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가면 거의 뭐 80, 90%가 대충 가면서 얻는 사람이 양당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첫째 화요일 지나고 그 다음 화요일 날 했을 때 민주당과 공화당 바이든과 트럼프가 2,000배선 민주당은 1976표 따야 가로수가 되고 공화당은 1215표 1215표 따면 가로수가 됩니다. 근데 그 지나고 나서는 트럼프도 1,500표 이상, 2,000표 가기 때문에 민주당은 2,000표 훨씬 이상 바이든 땄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통령은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지만 된 게 아니고 예정되어 있는 사람 그 우리 신문에 보면 많이 틀립니다. 내가 요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전화를 자주 하는데 많이 틀려요. 중간에 원래 지금 뭐냐면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20대 미국 대통령 몇 대입니까? 46대죠. 46대 때 현재 바이든 40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올 가을에 대통령 아마 당선되면은 몇 대 대통령입니까? 47대죠. 틀리죠. 딱입니다. 이 머리 신문에 모릅니다. 동아일보인데 보면 좀 요즘 문제 조금 자료들이 많이 나가니까 좀 되는데 내가 지난 한 30년 동안 이것만 들고 있는데 많이 틀립니다. 미국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대수가 올라가는 게 대통령 선거하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한 번 하면 1대, 두 번 하면 2대, 세 번은 3대입니다. 그거 뭐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이니까 어쨌든 대통령 문제는 모르지 말고 수업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몇 회냐 합니까? 모르죠. 모르게 맞네. 그걸 계속 강의 잘했다 이거. 원래 가을에 하는 게 뭐냐 60회 한갑입니다. 60회. 그런데 원래 지금 46대인데 47대는 47대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를 하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통령 당선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올라가지. 안 바뀌면 그대로. 그래서 지금은 신문에 쓸 때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얘기지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이래서는 신문이 상당히 있습니다. 46대를 그 다음에 40대 미국은 성이죠. 근데 미국에 대수 올라가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대학교를 가도 대학교를 그럼 잘 몰랐거든요. 그 바이든이 되면은 46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되면 47대 되는 거. 희한한 나라입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진짜 보면 어떤 데는 웃기는 것도 다 있고 웃기는 것도 다 있어요. 보면 여름하면 안 올라가지.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대통령 임기도 지금은 몇 분 합니까? 8년 2분 할 수 있죠. 4년 해가지고 2분 할 수 있는데 원래 미국의 헌법에는 미국 대통령 횟수가 당선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무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저기 아까 신뢰 정치라면 와싱턴이 눈 좋을 때까지 할 수 있는데 2분하고 내놨습니다. 한 번 더 와서 캔들 내놔야 돼요. 내놓으니까 법은 제한이 없는데 그 뒤에 후진들이 저기 후배들이 뭐냐면 저번 2분하고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 분당 많은 걸 대했었는데 아니 법을 아는 사람은 자리 없으니까 1932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냐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됐대. 당선해서 2분하고 뭐냐면은 세 번째를 들어 그 사람인데 1차 대전 일할 때 아닙니까? 2차 대전 일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가서 뭐 다른 데 말도 오지만 대충 가서 뭐 전쟁터에는 나를 감당하지 않는다. 그래 핑계는 뭐냐면 그때는 마치
우리 이준섭 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경제에 따라서 뭐 대전문가님 되고지만도 1929년 그때 이제 세계 대공황했을 때 미국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프랭클린이 뭐냐면 국가적인 대사업을 벌이고 있는 그런 사회고 그걸 수습하고 이런 상당히 인기도 있고 그 뒤에 또 두 분 하고 나서 뭐냐면은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상태에 대해 보니까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 또 국가에서 내가 또 봉사회장 내려가지고 시아버지는 왔었어요. 시아버지는 또 당국 또 됐어요. 1940년. 그래가지고 뭐냐면 세 번째 또 하고 나서는 2차 대전을 거의 뭐 마무리 다 돼갈 때까지 잘 진행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지. 한 번 더. 4번 일어가지고. 1945년에 4번째 이렇게. 그런 루즈벨트. 그래가지고 4번 했어요. 4번 하다가 이제 병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4번째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통령 트루먼이 대통령을 받아가지고 장년 임기 채우고 아이젠하워가 넘어왔죠. 우리 US 카메라 때 뭐냐면은 그래서 그때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뭐 프랭클 루즈벨트가 일을 잘했으니까 그래도 내보내 다행인데 아이고 일어나다 이거 뭐 독점국가 되겠다. 손봐야 되겠다 말이야. 법을 손봐야 되겠다. 앞에서는 뭐냐면은 그대로 알아가지고 알아가지고 진능력 떨어지고 뭐 대충 가서 하면은 일할 하고 나면 나가는데 이 양반 안 하고 보니까 이 양반은 일을 그대로 해서는 괜찮은데 오늘도 뉴스 여러 가지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대통령 제일 잘한 대통령 링컨으로 옵니다. 링컨이 제일 잘한 걸로 받고 신문에 따라서 때에 따라 조사에 좀 다르죠. 링컨이 제일 잘한 걸 많이 나오고 그 다음 프랭클린 루즈벨트 세 번째가 초대된 조지 워싱턴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자리에 다 했는데 엉터님 나와가지고 뭐냐면은 독립을 일하고 그러면 미국 망치겠죠. 이래서 미국의 정계에서 뭐냐면 손을 봐야 된다. 헌법을 고쳐야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1951년에 이 헌법을 고쳐가지고 1951년부터는 두 배를 모았다. 두 배기. 세금 모았다. 그래 그때부터는 한 분 하지 두 분 하지 저는 4분까지 재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할 때도 상당히 뭐 논란이 있었어요. 대통령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봉사하는 게 있는데 자유롭게 호시부사는 할 수 있도록 그래 국민이 판단하면 되는 거죠. 미국 국민이라는 걸 굉장히 자유, 국민, 개인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때문에 국민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게지. 잘하면 어떻게 주고 못하면 뭐냐면 어떻게 주면 되는 게지. 그걸 뭐 꼭 제안하고 시군에는 두 분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국도 나락하면 법이라든지 질서라든지 게 저는 잘 됐다 하더라도 역시 사람 사는 동네는 돈 더 가지고 싶고 권력 더 가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심리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정부를 주도하기 위해서 유리합니다. 만약에 뭐냐면 그런 논리 같으면은 대통령 내놓고 사표를 내고 이렇게 세운데 나오면 공약이 되겠지만 현직 대통령 있는데 한 분도 안 유리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선거 때 되면 뭐냐면 어떤 돈이 어디 그렇게 나오는지 막 불러 그래고 자다가 그 언제 나오는지 선거 되면 정책이 막 나오는 소리 말이에요. 이 보면 종교하고 이 정치하고 뭐냐면 종교가 똑같습니다. 이 종교는 항상 지상 나와입니다. 지상 나오만 들습니다. 종교도 그렇죠? 전나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촛불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친해지면은 과거에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한 대씩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보면은 지도자들이 유리하게 그렇게 정리하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거든. 그래서 법으로 제한해야 되지 양심에만 맡겨갖고는 두면 안 된다 하는 게 통해가지고 두음하도록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대통령이 하다가 1년을 죽었다. 죽어보면은 누가 대통령 됩니까? 부통령이 되죠. 그러면 뭐냐면은 앞에 거 1년이 더 죽어보니까 나머지 몇 년입니까? 3년 했다. 3년 하고 그 다음에 또 달아가지고 한 번 더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그러면 먼저 3년하고 죽어붙다. 그래 부통령 1년하고 그 뒤에 그러면 한 번 더 3년 더 했다.
그런 의원들이. 그건 안 보이고.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입니까? 그게 혼란이 있어가지고 대충 몇 년 전에 그 정리가 되었습니다. 2년 알로 되면은 한 번 안 한 걸 칩니다. 지금 1년 하면은 자녀에게 1년 하면은 앞으로 2번 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뭐냐면은 반 아래로 더 이상 했을 때는 아까 말 3년 했을 때는 2년 반 이상 했을 때는 그걸 한 번 칩니다.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한 번밖에 못 나와요. 그래 규정돼요. 상당히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단서는 그것은 아까 공정까지 대충 이야기하고 여기 우리 조금 그 정정수도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요 2페이지 보십시오. 정정수도 다르죠. 주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대통령을 놓을 때 등록할 때 어떤 데서는 부통령을 반드시 데려오라 합니다. 부통령을 데려오라고 하죠. 부통령과 못 데려오면은 등록하시기 줍니다. 어딘지는 뭐 언제도 된단 말이에요. 부통령은 다른 정당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대통령 지원자 나온 정당에서 부통령 안 데려가면은 그 됐다 하더라도 부통령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정당에서 부통령이 될 겁니까? 그럼 그거 하면 되잖아요. 이런 문제도 과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정치 혼선이 생겨가지고 다른 정당에서 뭐냐면은 부통령이 있을 때 이 싸움 초기에는 미국 대통령이 후보가 따로 없었어요. 대통령, 부통령 후보 따로 없고 누구든지 나오면 대통령 후보입니다. 10명 나온다 이러면은 10명 다 대통령, 부통령 한 사람도 나오면 부통령 따로 없고 대통령 나와가지고 1등이 대통령 2등이 부통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같은 정당에서 이 대표가 있고 또 다른 정당에서 대표가 있습니다. 그 2등 하는 사람이 자기 정당에 들어가는 거 없지 않습니까? 하도 보니. 우리가 1950년에 그래 돼서 이박사 자유당 대통령 장면이가 뭐냐면 부통령 민주당 이래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그림이에요. 미국도 초기에 그런 혼선이 있었어요. 그래 부통령은 지금 미국에서는 정리하기 위해서 같은 정당에서 런닝메이트라는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정족수 부통령 그 다음에 서명정수 등록 시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걸 한번 봐주시면 그 다음에 3페이지에 한번 3페이지 보면은 50개 주하고 와싱턴 DC 뭐냐면은 51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538명 선거인 날이 있습니다. 선거인 날 배정전조표를 보면은 하원하고 상원 수가 그 주에 선거인 날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세 군데가 있죠. 연도별은 뭐냐면 2020년에서 2030년까지 미국에는 선거 때마다 이 숫자 국회 숫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인구수를 해가지고 10년마다 자동적으로 그 인구수의 정감에 따라 가지고 바뀝니다. 근데 10년 지나도 인구수가 정말 바뀌었다. 그러면 상원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상원은 안 바뀌죠. 상원은 적어도 2명, 많은 2명인데 이거는 인구가 늘어나 줄어나 똑같이 2명 그대로입니다. 근데 하원은 인구수대로 배정하니까 만약 A주에서 B주로 많이 갚았다. 그러면 A주 하원은 줄어들고 B주 하원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중간에 뭐냐, 지금 같으면은 다음 선거 때 인구가 한 주에서 뭐냐면은 100만 명이 B주를 갚았다 A주에서. 그러면 그 선거 때 국회의원 배정을 따로 또 실행하면 그래 안 합니다. 그때는 100만 명 가지고 뭐 한 명 남든 안 남든 관계없이 10년 동안 안 바꿉니다. 10년을 주기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인구 숫자를 조사해가지고 국회의원 숫자가 바뀌고 국회의원 숫자가 바뀌면은 그 주에 선거인단 수도 바뀌죠.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인단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 화면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이제 대선 각종 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주변에 나와 있고 선거에 있는 후보 지명 절차. 그 아까 이제 선거 인단이 대통령을 선거되는데 그걸 누가 뽑느냐? 각 정당에서 선거인단 후보를 내놓습니다. 각 정당에서 당선된 사람을 행시에 넣어놓습니다. 그 후보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될 것 같으면 민주당에서 후보를 다음에 대통령 강세니까 다음에 대통령을 선출할 대표자를 내는데 그 사람들은 모여서 뽑습니다. 그 뽑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제일 신뢰 있는 사람, 과거에 그 당에 공신력이 있고 또 일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절대지 배나를 해도 다른 찍어도 안 찍을 거다. 대통령 이제 찍을 때 이런 신뢰 있는 사람을 대충 그 정당에 선거인단에 기재합니다. 하는데 그게 우리 같으면 어디서 뭐 당에서 한다든지 딱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뭐냐면은 두 번째가 보면은 선거인단 후보 지명 절차 각 정당에서 하는 게 있고 예비 선거를 또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또 이래 뽑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정당의 선거인단 후보를 갖다가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가 뭐 투표용지 후보 기명 여부에 되어 있죠. 이거는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후보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당에서 후보자 결정했는데 주별로 했는데 어떤 주에는 지명된 후보가 투표용지에 나와 있는 주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주도 있어요. 신기하지 그거. 개파이 왜 그래? 그 뒤에 정당하고 대통령 후보가 있고 선거인단 이 대통령 선거인데 그 선거인단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주 선거 관련에 아까 관련된 거기에 이제 맹단은 제출되어 있지만 기표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도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만약에 바이든 캘리포니아주에 뭐냐면은 선거인단이 없다, 민주당이 없다. 없는데도 밑에 바이든 밑에 찍음표가 많았다. 그래 되면은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도 선거에 제출되어 있는 선거인단이 몽땅 다 됩니다. 그런 거를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후보를 내놔 기표에 그 용지에 적어는 안 적어는 이게 뭐냐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원회와 하원을 쓰니까 지금 뭐냐면 제일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가 하원이 53명, 상원이 2명, 55표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따라가지고 미국 내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죠. 하와이주다 여기 알았을까? 인내를 해봐야 3배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10몇 개 해야. 근데 앞으로 미국에 지금 상당히 균형 잡혀가지고 민주당 공화당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캘리포니아가 만약에 공화당을 넘어가면은 일당 독재한테 일단 독재는 아니지만도 상당히 뭐 영구적으로 공화당이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캘리포니아가 뭐냐 민주당이죠. 하원이 그러시고 53명이고 상원이 6명이라 곧 나중에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아까 얘기한 직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맞는 장면도 있죠. 한 표만 해도 아마 지금 캘리포니아가 3,300만이면 대충 거니까. 근데 뭐 3천만 치고 계산해주고 3천만 치고 민주당과 공화당 선거인단 후보가 올라왔는데 민주당이 1,500만 1표 땄다. 공화당은 1,499명 땄다. 그래 했는데 뭐냐면 55 선거인단이 저는 민주당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직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선거전에 저한테 대통령 떨어진 사람이 이슈에 들어 2분 있습니다. 2000년대하고 지난 2016년 하고 2분은 국민 전체는 뭐냐면 표를 많이 땄는데
선거인단이 져가지고 대통령 전경을 했습니다. 2000년대는 그때 바이든 부시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했대. 힐러리가 270만 표를 더 땄어요. 270만 표를 더 땄는데도 선거에 졌다니까. 이런 경우에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자 독식 방법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태가 나는데 미국에서 유리하다 그러면은 많이 따지 말고 표를 많이 차이 될 필요 없어요. 캘리포니아한테 큰 주에 한 2배만 차이 나도록 일하는 게 저는 제일 좋습니다. 2배만 가면 텍사스 같은 데도 그 38명이 되거든요. 이런 데 아마 설거지가 예쁘고 계속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래서 선거 독식방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할 때 이미 자기 편에 들은 주는 안 갑니다. 또 이미 뭐냐면 선거 관리 졌다 싶은 데는 안 갑니다. 걔는 어디 가느냐? 주로 경합주. 경합주가 지금 7개, 8개는 경합주. 거기에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좀 이겨왔어.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2016년에는 거기 뭐냐면은 트럼프가 경합주 이겼어요. 또 2000년대는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오늘의 현재 지금 오늘까지 어제까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바이든이 1% 좀 앞서가고 있어요. 오늘 스캔들 말이지 팽결 나고 나서 오른표가 오하당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당을 안 그래도 막 지지를 포기까지 이래가지고 오른표 정도는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이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2에서 5% 정도 바이든이 쳤는데 어제 신문에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 2% 바이든이 이겼으니까 이렇게 계산해보면 대체로 5, 6%가 이동이 될 것 같아요. 신문에 전체적으로 이동된 바이든이 뭐냐면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6%는 난 결정 안 했겠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12%인가 이 사람들은 투표를 트럼프 찍는 걸 고려해보겠다. 이런 여론조사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고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에게는 유일하고 되나? 그건 아니에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뭐냐면은 지금 6월이니까 6, 7, 8, 9, 10월 6개월 5개월 좀 남았으니까 자꾸 갑자기 지금 뭐 비까비까니까 자꾸 지금 바뀔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민 취지 결과를 간선해서 이행 규정 여부 있음 없음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선거인단에 당선되었는데 12월 때 대통령 뽑을 때 반드시 나는 민주당 찍겠다고 했는데 바이든 찍겠다고 선거인단 당선되었단 말이야. 내가 12월 때 선거할 때 바이든을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찍어 된다 하는 거하고 안 된다 하는 거 관계 없다 있다 없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관계 없다는 건 지맘대라는 겁니다. 있다 하는 건 뭐냐면은 없음 있으면 요거는 뭐냐면은 어떤 제한이 약간 있는 게고 없으면 자유롭게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바뀔 수 있죠. 아무래도. 근데 이때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법에 의해서 내가 민주당이 당이니까 또 내가 약속을 했어. 법적으로 내가 찍게 되는 그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약속을 했다. 바이든 찍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찍는다. 그게 지켜졌는데 지금은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가 많이 차이 날 때는 한 4표 이렇게 이달 돼도 괜찮아요. 당선에 관리 없는데 아까 애들같이 271표 269표 이런 인상이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인상이 가지고 한 두름이 뭐냐면은 아가씨 우리 맨날 숙덕에 맞춰 넣어가지고 동태 계란 지금 바로 다니고 아까는 바이든 맨들은 막 아니 재미 저걸 막 그러면 급 많은 대열을 성인한들 뭐 찍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건 뭐 밖에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 줄은 아무 전혀 없고 만약 규정이 있는 줄은 지금 최고 많은 데가 한 100만 원 됩니다. 그건 대통령들은 200만 원 되는데 우리 그때만 한 명 얼마가 했습니다. 이런
또 뭐 하는 거야? 맨날 이런 거 소리 내지 말라고. 잘하세요. 10억 살 사람 없습니까? 100억 1000 1조 10조 내 같으면 나는 10조도 사겠어요. 응? 10조 사겠어요. 내 돈이 아니 그거 안 해봐 10조가 되나? 나라를 움직이는데 말이야. 돈이 없어서 못하지. 있으면 하겠어요. 나. 그게 가능하다겠는데 지금. 가능한데 이때까지는 안 했는데 먼저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했을 때 그때 10표가 이탈이 없었어요. 이번에 2000년대 선거 때는 한 표 이탈이 없었어요. 바이든 찍겠다 트럼프 찍겠다 하는 사람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2016년에는 10표는 이탈이 없어요. 이는 7표가 힐러리 안 그래도 표 적은데다가 힐러리 표가 7표 이탈하고 트럼프 표가 3표 이탈입니다. 이탈을 다 해봐도 10표가 안 되니까 표가 36표 차이 났거든요. 36표 차이 나니까 그게 뭐 다른 데 찍고 안 찍고 뭐 무효표 되고 이렇게 한 이달 됐는데 뭐 당락에 관계 없었으니까 아무 이해해준 놈 안돼. 나는 이 자신을 보니까 뭐냐면 오늘 이동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 이달표 있지 않습니까? 이달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가지고 징역을 살려야 된다. 돈을 벌금을 내야 된다. 재판을 고발해가지고 뭐냐 고소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뭐냐면은 100만 원 벌금하는 거죠. 벌금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뭐 벌금 대리나지가 안 됩니까? 1억이라도 대리나지면 되는데 대통령 되는데 안 했어요. 우리 같은 막 미국 법 가지고 우리나라 절대 적용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개판대로 하기 전에 이렇게 개판 다 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까지는 잘 돼 왔는데 앞으로는 뭐 하냐면은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점이 뭐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나라니까. 개판한데요. 그래도 이때까지 정부 잘 치고 싸우고 뽑고 짠지 찢고 욕하고 뭐 뭔가 짓 다 해도 대통령 오고 나라를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한 나라고 나라. 신기한 나라. 그래서 원래는 내가 볼 때는 미국 대통령 선거 잘못하면은 못 뽑고 정말 100년 전에 예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자체가 백중센터다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뭐냐면 만약 일정한 주에 뭐냐 한 두서너 개 주에 10% 5%만 따도 한 두서너 개 주에 몰려 따도 선거인들 확보됩니다. 적어도 뭐 10표에서 20표로 확보되거든. 그래 되면 절대적으로 결정이 안 나옵니다. 결정이 안 나면은 하원에서 대통령은 하원에 가서 선거합니다. 여기서 하원에 선거할 때 하원에 535명 계십니다. 535명이 한 표씩 찍는 것이 아니고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게 될 때 만약에 270표 없어가지고 어때? 그러면 주별로 한 표 그냥 동등하게. 그게 아까 말씀드린 힘이 뭐냐면은 적은 주의 의사를 받아들여가지고 의회에서 뽑을 때는 동등합니다. 큰 주는. 그러니까 한 주에 한 표 해가지고 50개 주니까 26표를 얻는 사람이 하원에서 대통령 뽑을 때가 됐다. 26표를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부통령이 또 되냐면 상원에 또 뽑습니다. 같이 하원에 뽑으면 되겠네. 상원에는 지금 몇 명 합니까? 상원은 100명 되는데 100명이 따로 하면서 또 투표합니다. 그럼 51표를 따는 사람이 부통령이 된다. 이렇게 돼. 우리도 못 해먹겠지 이거. 그래 그런 규정이니까 이런 규정에 지금 우리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사람 12월 때 되면 자동적으로 100% 찍어야 되는 거 그래 교과서도 그래 돼 있어요. 그래 돼 있는데 지금 자료들이 트럼프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큰 공동입니다. 저는 비핵화 1차하고 2차, 3차 일에 있는데 그걸 생각했어요. 그걸 자료가 안 나오세요 전부 다. 근데 이번에는 끝까지 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법대로 짝가는 게 이게 뭐냐면
숨어있던 게 자꾸 나오니까 몰랐던 게 굉장히 많이 알았어. 내가 최근에 5군데 했는데도 우리 새로운 많이들 출세해 또. 나는 대통령이 뭐냐면 범죄가 돼도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미국은 대통령이 범죄질해도 대통령 나오는데 아무 죄 없습니다. 범죄질도 영장가도도 하고 영장에서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뭐냐면은 얘 확정 판결 받으면 안 되냐서. 확정 판결 받으면 안 되는 저는 확정형을 받아도 못 했습니다. 뭐 중간에 안 받을 때 시간이 돼가지고 한번 되지만 대통령 끝나고 나서 말이지 확정해보고 대통령 끝난 다음 선거 때문에 딱 놓아도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법대로 하면은 이 세상 안 돌아갑니다. 사람이란 논리라든지 참이 윤리 도덕이란 여러 가지 사회 규범에 따라 움직여야 돼. 법대로 한다면 안 돼. 이게 왜 이러냐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수정헌법 14조를 만들었어요. 14조를 만들어가지고 했습니다. 공정에 있는 자는 공정에 놓을 사람은 뭐냐면 반란이나 폭력이나 자기가 했거나 다른 사람 하는데 도와준 사람은 공정에 충돌 못한다. 못한다 해놓고 예를 들면 사람나 양원 대통령 뽑는 선거인단은 못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정에 못 나가면 대통령이 제일 큰 공개 아닙니까? 그 예를 들면 정신을 또 빠뜨려 부숴. 4월 5월 때문에 나옵니다. 선거인단은 또 세계배를 좀 났어. 그러니까 대통령은 없동이 되게. 그러니까 이 말은 공직하면 제일 큰 놈이 대통령이에요. 국회의원은 상하형으로 못 나오는데 대통령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법은 그렇게 있고 법은 대통령 못 나오는 거예요. 왜로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했다는 게 지금 뭐냐 오늘 대법원의 판결이 콜로라도가 이걸 걸어가지고 아예 뭐냐면은 트럼프는 자기 없다. 이래 그것은 주 법원에서는 자기 없는 걸로 했어.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판결 난데 뭐냐면은 미국 대법원은 자기 있다. 예를 봐라. 또 미국의 대통령을 놓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걸 갖다가 특정한 개인주가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미국 국민이 전체가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대표관은 의회에서 결하면 다음에 고쳐가지고 아니 대통령까지 지금 넣는다든지 고쳐가지고 만들 때까지는 지금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주가 자기가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는 연방 대통령은 관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먼저 그 때문에 선거 자체가 안 되는지 들어봐 뭐 자체가 안 되냐 이렇게 그러는데 대법원이 판결하기 때문에 놓은 데는 지금 제가 지금 104가지가 되거든요. 큰 사건에 제가 104가지입니다. 아리 그것에서 판결하고 해도 성서에도 34개 건 전부 다 유죄를 났어요. 34개 건인데. 그래서 지금 전체 다 하면은 기소되어 있는 게 104개는 그런데 5개나. 이걸 제가 다 받으면 300년 된다는 거예요. 다 받아. 그 300년 받아도 대통령이 올 수 있어요. 재미있죠? 재밌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게입니다. 투표용지가 이렇게 내가 말씀드렸듯이 없더라도 두 번째 비주에 선거 이름이 없죠. 명단이 없죠. 명단이 없어도 여기 제일 먼저 찍으면은 요 표는 트럼프 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표는 없지만 사람 이름 없지만도 요 안에 어느 주에 A 주에 뭐냐면은 선거인들이 정해있지 않습니까? 상호나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주에 거는 트럼프에게 간다. 안 오겠지만 그렇게 계산합니다. 예, 대충 이제 그 정도 이야기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대통령 선거에 따라 가지고 옛날 한미 관계 또 미국의 대정책이 어떻게 이제 변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좀 큰 것이다. 미국의 대정책은 시대에 따라 이게 상당히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고 또 양당의 대통령
정권 교체에 따라서 상당히 변합니다. 그러나 큰 줄거리 흐르면 어느 나라든지 국익을 위한 대정책, 그걸 위해서는 양당이 다 비슷하게 말고 하나하나 선택적인 그런 있을 때는 우리가 과감히 상당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식민지국가 아닙니까 지금 미국이 유럽의 식민지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오히려 자기들에게 침략하고 자기들에게 간섭하고 싶어서 걱정을 했어요. 힘이 적으니까. 그래서 5대 대통령은 뭐냐면 먼노가는 대통령 뭐냐면 고립주의 여행자. 우리는 미국은 절대 세계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 지역만 잘 우리가 관여하지 다른 데 관여하지 않겠다. 이게 뭔가에 고립주의 정착하는 우리 외교 정책의 큰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급하게 여기 시키면은 트럼프가 먼노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미국은 미국에 우리 것도 골치 아프고 먹고 살기 힘들고 청년들이 직장에서 그 싸우고 몇 개 잡고 이런데 남도 어디로 돼 있노?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 저쪽으로 뭐냐면은 절대 돈 들어가는 안 해. 우리 돈 들어가는 거. 대한민국 나도 거기서 거기서 말이지 이 모든 나라 동맹먹은 국가에 대해서 뭐냐면은 미군 주도 비용 5배 올려. 무역할 때 뭐냐면 미국 사람 안 사주면은 그쪽 나라 거는 물건 하나 안 사줘. 관세 올릴 것도 뭐냐면 중국 것들은 몇% 몇 프로 막 이래겠대. 그러면 무역 전쟁이나 좀 중국 가만 있습니까? 무역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것들은 왜 이래 뽑입니까? 그래가지고 몇시 뽑니까 뭐냐면은 그거 지금 돼가지고 우리 자동차 뭐 저쪽에는 조금 뭐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세금 깎으면 안 돼. 그대로 받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그래서 미국에는 고립주의 그런 정책이거든요. 미국은 상당 정도가 또 편점적인 계획주의죠. 미국은 미국 나라의 어떤 주인만이나 세계 인류의 어떤 주인이다. 이런 감각을 가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돈이 좀 안 되더라도 인도적으로 이걸 지켜야 된다는 민주주의라든지 뭐냐면 도덕성 이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점이 있을 때는 피를 좀 흘리더라도 국가가 좀 돈을 손해 보더라도 개입해가지고 정책을 하고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흐름에 봤을 때는 뭐냐면은 공화당은 좀 공화당 대통령에서 레이건 대통령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왔죠. 미국이 상당히 정책을 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계를 뒤집는 말이 러시아를 갖다가 무장 해제하는데 상당히 레이건이 강력한 SI 정책을 취함으로써 뭐냐면은 소련 제압하는 뭐냐면은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소련이 사실 또 고로저번하는 그런 참 약간 민주적인 그런 제도를 나타났기 때문이지만도 그래가지고 소련이 지금 사실 공격된 거 아닙니까? 도저히 군비에 해갖고는 미국 못 이기거든. 나라 망치고 결국 대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포기하고 협상하자 이런 방이 나왔단 말이야. 공화당에서 당은 아닌데 전체적인 흐름은 공화당 아무래도 국내 잘 사는 보수적인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민주당 공격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주당 공화당 관계에 대해 보면은 원래 제일 미국에 먼저 도착된 데는 동북자 아닙니까? 이쪽의 사람들 먼저 정착한 사람들은 공화당 쪽이 많습니다. 돈도 버리고 뭐 공업주의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연방파 당연히 공화당 쪽에 많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정부를 갖다 초기에 정부를 주대 나왔어요. 그래야 뒤에는 자꾸 유럽에서 달라서 이민 가가지고 이제 동부에 이미 저 어느 정도 찼으니까 서쪽으로 개척해 나옵니다. 개척. 여기에 이쪽 쪽에 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올 때 우리는 자유롭게 하면 농사를 짓고 우리 밥 먹고 우리 아기자기하게 뭐 나라를 기라리 멋이 우는 생각 없단 말이야. 가서 오지 마라 정부가 말이야. 우리끼리 자유롭게 살았다. 그 대표적 주장은 뭐 잭슨 민주주의. 그래가지고 고립주의 뭐냐 서쪽은 고립주의 동쪽은 뭐 계획주의. 그게 그때부터 이 동부와 서부 이런 거죠. 농촌하고 공업하고. 그래가지고 공화당은 뭐냐면은 공화당 쪽에 동부 쪽에서는 노예제도를 갖다 두면 안 된다.
서부 개척민 쪽에서는 먼저 농사를 지으면은 양쪽으로 목초나 노조를 가면은 노예가 많이 필요하다. 그 노예도 인정을 했거든. 그 노예가 그쪽에 많이 묶여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공항 쪽에서는, 동부 쪽에서는 뭐냐, 불안. 우리 집 공장에 뭐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럼 노예 해방식, 이게 뭐냐면, 1930년 시작해서 1960년, 30년 동안 정말 싸웠어요. 그 일이 맞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정착을 영원히 안 살아. 바로 뭐 1960년 뭐냐면, 링컨이 노예 해방식이다. 이라고 했죠. 근데 그 전에 많이 싸웠지. 그 때문에 뭐 정치 생명이 완전히 대통령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링컨이 당선돼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켰다니까 서부의 연합분들이 뭐 반란이 쉽게 말해 반란 아닙니까? 접붙으니까. 그래가지고 전쟁을 3년 동안 4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1894년에 뭐냐면은 북분이 이가지고 결국 노예도 해방시킨 점진적으로 노예도 해방시킨 그때 우리는 금방 해방시켰다 이러는데 금방 해방시킨 게 아니고 조금 지금도 노예 흑인이라든지 소수인종은 굉장히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집을 졌는데 뭐 중국에 내가 사는 사람 뭐냐면 100억 이상 되는 사람 뒤쪽고 어쨌든 예를 잘못했다 그 사람 수성구에 저는 뭐냐면은 1억 이상 있는 사람 줄 수 있다. 이래 법을 또 만든다. 그럼 만들려면은 뭐 공평하게 또 그래 해놔서 돈을 좀 안 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공평하죠. 이게 공평이 안 돼. 좋은 지역에 그렇잖아. 돈을 많이 일정 이상 뭐 지금 집을 갖다가 100평 이상 뭐 일정 이상이 돼야 집을 줬더라. 허가를 해줘. 그런데 흑인들이라든지 소수민이 돈이 없으니까 전화하는데 못 갑니다. 이런 법들이 미국에 수록합니다. 옛날 가면은 많이 공평됐지만 아직도 차별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 뭐냐면 가면은 차별되고 이런 게 있는 게 한나라 후중 가면 좀 낮지만 그래도 보여주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그런 상태인데 이래서 대체적으로 민주당 때 전쟁이 많이 납니다. 아니 민주당은 뭐냐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여기는 손해보더라도 때립니다. 그리고 1차 윌슨 대통령 때 아닙니까? 큰 부분. 2차 대가 프레드 루즈벨트 때는 민주당입니다. 1960년에 뭐냐면 소련이 뭐냐면은 쿠바에 미사일 갖다 놓고 케네디 때 뭐냐면은 치려고 그랬거든. 그 딱 알고 뭐냐면 케네디가 빨리 철수 안 하면 핵무장, 핵폭탄 3차전지 부사해. 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마들이 야 부탁하니까 철수해가지고 해결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뭐 마약 우리가 자리 오래 따라서 유명한 건 아닙니다. 케네디 대통령 얼마 했습니까? 3년밖에 못했어. 4년 못했어요. 사원의원 하면 됐지 뭐. 아무튼 3년밖에 못했는데도 케네디 대통령도 항상 5위 안에 유명한 대통령. 그게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잔잔한 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도자를 반격이 있어야 된다. 국가에 있을 때는 강력하게 뭐냐면은 때리는 이게 있어요. 그런 케네디가 그때 걔 때문에 갖다가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미국 코앞에서 애를 밀 수 있는 그런 갖다 하나쯤에만 한 방에만 딱 해결하니까 미국 사람 시원하네 해서요. 우리도 시원한데. 그러니까 케네디 유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되어 있는데 최근에요 우리가 지난 한 1년 동안 이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이 되면은 바이든이 돼도 조금 더 좁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완화하고 좀 순하게 했면은 함락에서 그래도 함락에서 약간 완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는 바이든이 2분 돼서 더 하지 않을겁니까? 이좀 미국 괜찮다기도 괜찮으니까 이제 오신 분들 좀 해야 되겠다. 미를 붙이면은 저도 미국 사람인데 바이든은 미국 사람이지 뭐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돈 좀 뭐 바이든 전에 가면 바이든은 전에 2001년에 뭐냐면 5배 내는 거예요. 2001년 가면 2002년에 5배 내야 되는데 바이든은 그거지 아니고 2배 정도 내라. 이 가격수는 알겠어요? 2배 가도 지금 1조 3천억이 건데 2배면 3조가 돼야 됩니다. 3조가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설정 맞는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세금 문제와 무역과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션들한테 그런 안 한다. 기본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지금 될 가능성이 늘 떠가지고 어제 아래까지 높아졌거든. 그 대선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뭐냐 방위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방위비가 뭐할 겁니까? 초선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냐면은 미군 없이 단독으로 전쟁하면은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뭐 경제가 많고 뭐 포탄이 뭐 어떻고 신기하게 해놨죠. 보지 않아요. 가르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뭐 전부 다 뭐 미국에 일본에 뭐 돈 전쟁으로 똥밖에 깼는 뭐돈 다 갖다 놓고 뭐 다 이중국적 가지고 지랄하는데 전쟁을 누가 했어요? 못나고 힘없는 거 빌리는 거 가가지고 아니 그 사람들 덩신이가 다 이제 대학로 당했었는데 옛날에 6.25 사람들로 맞기에 죽고 하겠어요? 도망쳐보지. 전쟁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하여튼 전쟁을 안 나도 해야 되지. 인다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군 철수한다. 나도 철수한다. 이런 엄벌 넘어서 공업적 미국도 절대 미군 미국 철수하면서 걱정하는데 절대 철수 못합니다. 이거는 돈을 더 내놔요. 돈도 내고 장사꾼 이게 들어보면 돈들은 절대지 철수는 안 합니다. 들어봐도 그 기본값 절대 철수는 안 합니다. 이게 거짓말이가 뭐냐면 트럼프한테 뭉뚱이 가지고 트럼프도 미국 빼가라 우리 가 대만 두들켜요. 미국에 얘가 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와 있는 겁니까? 자기가 일차적으로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우리도 좋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일 좋게는 미국 줄 때문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도 좋지. 이거 가지고 한번 해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미국도 아니 제가 이거 뭐 동부화해 줄 때 뭐냐면은 다음 손들어 보고 태평양 가운데 뭐냐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시합 붙으면은 지금 코앞에면 내일 전쟁이고 내일 뭐냐면은 미사일 던지고 해서면은 미국은 제대로 뭐 장사했어요. 다 그렇게 전부 다 이런 앞바다는 게 돈 있고 권리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2중 3중으로. 아까 미국 대통령 선거도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복잡한 게 이기. 우리가 잘 사는 데 열쇠가 많습니까? 못 사는 집에 열쇠가 많습니까? 못 사는 집에 열쇠가 많아요. 그것도 다르네. 우리 잘 사는 집에 돈도 많이 하고 싶어서 오늘 잠을 얘기한다. 앞에도 개라고 앞에 또 도초도 세우고 또 이런 또 있고 앞에 또 장로 개라고 또 큰거도 이래가지고 한 4개 개래가 돈 뺏어 가는데 없는 데뭐 가게 있나 뭐 아무데 때려놓고 최소에 돈처럼 단발로 때려놓고 가게 말도 이런데 뭐 잡을 데 없는 데도 있고 뭐 있어 봐야 하나 있는데 스스로 이건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그거 보면 건국의 아버지들이 멀리 보는 이거는 진짜 뻔뻔해요. 짧게 보면 지금 뭐냐 200몇십 년 돼도 가야 크게 골장이도 이 정도로 유대를 보면은 서로가 지키고 해요. 지키고 했기 때문에 되는 게 그래서 미국이 정치가 일어나면 중요하니까 장물통을 이 차단계를 내려가지 고칠 수 있는 단계를 내려가 해놔야 안전하다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 못 보면은 5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지 않습니까? 어느 민주님한테. 그럼 저는 첫째 못 보면은 아까 지금 뭐냐 선거에서 고칩니다. 선거에 잘못 보게 되면 또 의회에서 또 고칩니다. 고칠 계획이 있습니다. 100% 단합되니까 의회에서. 이랬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제도하든 절차가 복잡한 거는 미국에 안 열렸어. 이상적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잡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복잡하게 고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강해 주신 다음 주에 한 주만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승민 사회복지학 박사님을 모시고 노년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강의를 청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연세 많으실수록 조심하고 자신을 잘 가다듬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다음 주 마지막 강의에 많이 또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영희 박사님 고맙습니다. 윤영희 박사님하고 기념 촬영하실 분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자, 방종현 선생님 기념 촬영.
서정학 이사장님 가운데 서십시오. 저 뒤에 박남철 박사, 이구동 선배님, 서정순 여사, 서정순 여사 앞으로 오세요. 가운데 서십시오. 안에서 들어오시는 가입도 안 들어오시고. 자, 아무는 들고 자, 이 자로 올라가시죠. 저 위에 올라가시죠. 위에. 잠깐, 요 내가 나도 한번 찍어보자. 우리 한번 더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